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월간 정현경 모의고사 나형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나형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 나가려고 해요. 이제 중간에 뭐 갑자기 난이도를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차츰 이제 수능까지 가면서 계속 난이도를 좀 올려가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난이도를 올림에 있어서 문제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높여 나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형 문제 이제 4점짜리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트형 13번, 14번 있는데 13번 문제까지는 정말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14번 문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볼까요? 자, 역함수 그리고 이제 그 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그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에 3분의 16이라고 표현해놨죠. 그죠? 이 녀석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너의 값을 우리가 K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하고선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절차가 아주 간단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F 합성 F에서 여기라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지금처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다시 써주면 FK가 얼마다? 3분의 16이 되게 하는 그런 K값을 구해라 라고 이제 표현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통 이제 지금처럼 합성꼴이 등장하면 순서 그리고 치환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치환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너를 하나의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를 T라고 잡아놓으면 FT가 3분의 16이 되게 하는 그런 T를 찾아서 또 그 T 값에 의해서 FK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가정을 해줘야 될 게 FT가 3분의 16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조건에서 보니까 F라는 함수가 어떤 거냐. 자, T로 그냥 바꿔놓을게요. F라는 함수가 어떤 거였냐면 경우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특히나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는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T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T분의 T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T가 만약에 그냥 0이다 그럼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A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 T가 0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3T분의 T의 제곱. 그래서 3분의 1의 뭐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하에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도대체 FT가 어디에 연관성 있게 볼 거냐라는 측면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 조건에 보면 F가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럼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1대1 그렇구나.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생각해 보면요.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항상 증가 또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만 띄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조건에 보면 봐요. 여기 보시면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니까 다음처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요기는 이제 아래로 볼록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너처럼 그려질 텐데 이제 문제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니까 이 자리가 메꿔줘야 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용어를 쓴다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가 형태에서 또는 감소 형태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A 값이 0이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안에서는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FT에서 3분의 16이 되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삭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FT가 양수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바로 3분의 16이 되게 하는 그런 t 값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약속인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t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이죠. 그럼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t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t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빨간 부분을 풀어낸 겁니다. 됐죠? 자, 그게 풀어내면 뭘 찾아야 되냐면 이제 파란 나라로 갈게요. fk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구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되겠죠. 여긴 0일 테니. 그죠? 그러니까 fk 뭐예요?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이 4가 될 거고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때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k는 2의 값이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결국엔 너희들이 찾는 이 역함수가 합성된 3분의 16에 대한 이야기는요. 답이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의 절차 자체가 좀 명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A값도 연합해서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이었고요. 14번 넘어가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도 좀 명확하죠. 문제 자체가. 15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4라고 주어져 있네. 아, 그래? 자, 그럼 차분히
k는 1부터 14까지 벌써 부분분수 분수의 부분분수 분수는 뭐야? 부분분수 분리의 어떤 향기가 확 느껴지는 거라고. 정리를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4까지 잡아놓고요. 부분분수 분리. 자, 그러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명확하게 이 수열의 어떤 모양 자체가 항이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그죠? 정리하면 a에다가 이게 1 마이너스 15분의 1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15분의 14a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하고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끝난다고 그랬죠. a가 15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15, 그다음에 30, 45, 60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냥 15의 배수 형태로. 그러니까 네가 A1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야, 이걸 두 번. 여기 조건에 잠깐만요. 그치?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A 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그랬죠. A3, A4라고 그랬어. 조건에 A1은 그냥 15고요. 자, A2분의 A 됐네요. 너분의 너니까 그냥 2. 그래서 답은 얼마? 17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분수 분리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이 도로망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을 약간 괴롭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조건에 보면 정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정육면체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정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삼각형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림이 엉망이야? 그죠? 이렇게. 그죠? 지금 연장선을 또 그려.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림에 대한 이해는 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약간의 함정거리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A부터 B까지 갈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단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 노란색을 따라서 지금처럼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장 깔끔하게 네 칸을 갈 수 있다. 이게 최단거리인가를 좀 관찰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을 보면 A가 B로 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오른쪽과 이제 사선 위쪽 이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파란색을 따라서 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그럼 결국엔 여기서의 최단 거리는 이것을 섞어서 몇 번, 네 번 이제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만 좀 판단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길이 안 되냐면 자, 빨간 길로 표시해 볼까요? 빨간 길. 여기 보면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조는 형성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없냐면 이쪽 길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 길이. 맞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길은 굉장히 단순하게 어떻게 남았을까요?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노란 걸로 표시해 보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안 돼요. 내려가는 길이.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단순한 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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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얘들의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법 자체, 가는 길의 개수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끝났네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길과 갈 수 있는 길만 잘 구분한다고 하면 어떤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내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16번은 그래서 3번입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할 거리를 남겼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아니 3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오겠습니다. 17번. 차분히 볼까요? 17번 문제. 수열 n분의 an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n분의 an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n에 관한 1차 함수꼴이야. 그러니까 네가 n에 관한 1차 함수꼴이고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개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뒤에는 상수 a가 붙을 겁니다. 그죠? 상수 a 이런 식으로 붙을 거라고. 정리하면 an이라는 꼴은 어떻게 되냐면 이 n제곱 플러스 상수 a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n에 관한 2차 함수 또는 2차 시계꼴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A5와 A10이 같고 그때 AN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됐을까요? 자, 우선은 너를 보니까 A5라고 얘기했으니까 5, 25에서 50 플러스 5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A 얼마 같다고 그랬어? A 10이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200에다가 플러스 10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니까 10A집 바보야. 그러니 정리하면 5A는 마이너스 15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0인가? 이렇게 정리가 됐네.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요. 너는 이 N제곱 마이너스 30N이야. 그죠? 그 상태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네가
다시 할게요.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n의 값을 구하래.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사실은 수열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사실은 수의 나열이란 이야기 이전에 n에 관한 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를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n에 관한 어디 갔어?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 보는 게 좋겠죠. 단 정의역은 자연수인 꼴. 근데 꼴을 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일부의 형태를 띈다고. 일부라는 건 여기서 정수 파트를 자연수 파트를 끊어내면 되니까. 어디? 이 n의 값을 기준으로.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너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간단하게 이거 뭐 n에 관한 미분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fx라고 잡아놓으면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0x라는 2차 함수라고 보고요. 네가 어떤 꼴을 띄는지 봐서 가장 작은 위치에 있는 그 자연수 파트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얘 미분하자고. 그럼 4x 마이너스 30. 네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은 2분의 얼마에 15란 말이야. 얼마? 7.5. 그러니까 7.5에서 극소, 유일한 극소로서 최소값을 쓴다고 여기가. 맞죠? 고맙게도 이 문제가 좀 간단해진 건 어떤 거냐면 여기가 7.5면 이거랑 같은 대칭 위치에 이 자리에 얼마가 있겠어요? 7이 있고 이 자리에 8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처럼 한 간격 이렇게 끊어나가면서 형성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수열의 값들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작은 값은 n이 7일 때와 n이 8일 때 동등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n의 값은 7, 이거나 n의 값은 8. 문제선 두 개의 합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n의 합은 얼마예요? 15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간단한 상식 구조로서 4점짜리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됐죠? 거기까지 잡아놓고요. 이제 18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수능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 교란 수열이나 또는 목모투 순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내용인데 18번 문제에서 저는 참고 삼아 혹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을지라도 큰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수영도를 가지고 44가지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고 목모투 순열, 목모르트 또는 목모트 뭐라고 써야 돼? 순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교란 순열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3명 있어요. 만약에 2명 있어. 이 2명이 자기의 모자를 가져갔어. 자기의 모자. 그래서 2명이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의 모자를 쓰고 오는 방법의 수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야. 교란. 서로 섞어놓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A는 B의 모자를 쓰고 오고 이 녀석은 A의 모자를 쓰고 하니까 이런 게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A, B, C 3명이 같이 댄스 파티에 갑니다. 댄스 파티에 가가지고 자기 나올 때는 자기 그 파트너가 아닌 사람하고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 그 예를 들어서 A와 A가 같이 파트너였고요. B와 B가 파트너였고 C와 C가 파트너였는데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된 거라는 얘기냐면 A와 B와 C가 남의 파트너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죠? 일상적인 얘기인가? 자, 어쨌든 여기 이제 B라는 것이 갈 수 있죠. 그죠? 여기는 또 누구? A가 안 되니까 C라는 것이 갈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여긴 B. 그 다음에 여긴 남아있는 게 이제 A, C인데요. 자기 파트너가 아니어야 되니까 C, A. 이렇게 이제 배열될 수가 있죠. 맞아? 자, 그러면 A에 C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B가 남아있는데 이쪽은 B가 안 되니까 A, B.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배열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만족되는 것들을 다 뭐라고요? 목모투 순열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영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벌써 4개짜리만 해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봐봐.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AN이라는 게 있다. 이랬을 때 아래에 배열됐을 때 I가 뭐 다시 할게요. J 형태로 배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수는 뭘까? 단 I와 J는 서로 같지 않은 형태로 얘를 이 밑에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 다시 밑에 써볼게요. 써보면 봐봐. 여기는 A1 자리야. 여기는 A2 자리야. A3 자리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AN 자리야. 그럼 여기에는 A1이 아닌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밑에 A1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2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가 나올 수도 있고 A3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총 몇 가지 경우 수가 생기는? 총 N
마이너스 1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나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나만 아니면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FN이라고 부르도록 약속합시다. 그러면 이 FN은 지금 보다시피 F1은 없겠고 F2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F2는 1이야. 맞죠? 그 다음에 F3라는 게 있네요. F3는 얼마야? 지금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4개부터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보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중요한 소스가 바로 뭐냐면 내가 A, 잘 봐요. 1이 아닌 게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자 보세요. 두 번째 자리에 어떤 놈이 올 수 있냐면 A2가 아닌 나머지가 올 수 있는데 여기를 선생님 색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A1이 온 경우와 여기가 또다시 잘 봐요. A3부터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것이 패턴이 대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서로 뒤바뀐 거잖아. 서로 뒤바뀌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돼.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봐요. A1 밑에 A2가 왔어. A2 밑에 A1이었으면 서로 뒤바뀌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 남아있는 N-2개에 대한 이 목모투순열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것들이 N-2개가 이 밑에 배열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A2와 A1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라면 나머지의 경우의 수는 Fn-2랑 수학적으로 대등하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보면 잘 봐야 돼요. 여기에 A3 여기 A4부터 어디까지냐면 꽝꽝꽝에서 들어가 볼게요. 어디까지는 여기까지가. 여기가 바로 A 뭐야? 뭐 N까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요. 지금 봐봐. A1이 아닌 것이라고. 다시. 너와 뒤바뀌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얘들의 역할은 뭐랑 대등하냐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마치 A2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거 잘 이해해 보자고요. 서로 뒤바뀐 상태라면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목모투순열 Fn-1을 생각한 것과 수학적으로 대등하나 이쪽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봐봐. A1은 여기 넣었으니까 이제 A1이 아닌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뭐예요? 네가 아닌 나머지를 집어넣는 배열과 똑같기 때문에 이 뒤쪽 파트부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의 개수는요. 사실은 Fn-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은 뭐랑 대등하다고요? 이렇게 대등하다고 볼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2가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등하다고요. 네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는 내 밑에 내가 아닌 게 들어간 것처럼 표현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Fn-1이라고. 맞아?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A2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아까도 보다시피 A2도 있고 A3도 있고 해서 총 N-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땅 Fn N이라는 것의 개수는 N-1개가 대등하게 있고 이 앞쪽에 무엇이 이 뒤쪽에 무엇이 곱해져야 되냐면 F N-1과 Fn-2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F4를 구한다고 하면요. F4는 여기 얼마? 3 곱하기 자 이거 구했죠. 얼마?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래서 몇 가지?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5개를 배열했을 때 자기 것들 5명이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나올 때는 다 남의 짝을 데리고 나올 확률 경우의 수 뭐라고 써주면 돼요? 4에다가 앞에 2개 그러니까 9 더하기 얼마예요? 그 앞에가 F5니까 이 자리가 얼마? F4, F3이어야 되니까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얼마예요? 44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점화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만만치 않은데 의미를 잘 따져주세요. 여기 A1이 아닌 나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등하게 N-1가지다. 근데 그중에 만약에 여기 A2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A2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가 서로 뒤바뀐 상태라면 나머지 N-2개에 대한 목모투순열 뭐예요? 교란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A1이 아닌 나머지는 다 대등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A1이 아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의 개념이라고. 다시 마치 무슨 역할이에요? A1이 아닌이라는 얘기는 마치 이 밑에 내가 똑같은 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수학적 의미가 똑같으니까 역할이 뭐예요? A2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2가 아닌 것들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부터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N-1개에 대한 교란순열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랑 2개 더한 것의 N-1 꼴이 바로 점화의 형태로서 수열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이야기를 해서 18번 문제로 가보면 문제 보세요. 굉장히 좀 올드한 개념이고, 그죠?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수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어쨌든 뭐 문제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이 부분까지 좀 한번 또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6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 채점을 할 때 한 명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나머지 5명은 자신의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6명이니까 보세요. 6명이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은 자기 시험지야. 내 거라고.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은 자기 것을 채점하겠죠. 근데 나머지 5명은 자기 걸 채점하지 못한다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 표현했던 저 F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중에서 F가 자기 걸 채점을 했어. 그럼 남은 5명은 뭘 해야 돼? 자기 걸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지금 구한 것처럼 44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6 곱하기 44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니? 4, 6, 4, 24. 6, 4, 24니까 264인가요? 264. 청포도 익어가는 264. 오케이, 여기까지 18번이었습니다. 자, 5번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1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9번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이요. 자, 조건을 보니까 역시 급수 문제고요. 급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닮은 비만 찾아내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19번 문제를 또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인 형태로서의 정사각형 두 개가 연결된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상태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로를 반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반원을 그립니다. 이게 잠깐만, 세로를 잠깐만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의 내부에 직사각형의 세로를 지름으로 하는 거겠죠. 그죠? 오타네요. 지름으로 하는. 그렇죠? 여기를 뭐? 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반원을 그리겠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런 미세한 오타들이 좀 있네. 그죠? 이 직사각형의 내부에서 두 반원의 내부를 제외한 부분에 색칠하여 얻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됐죠? 그 상태.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안쪽 넓이를 R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을 한번 따져보자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기네요, 양쪽에. 그랬을 적에 역시 비율을 뭐라고 잡자라고 그랬냐면 2대1. 그래서 같은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비율,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반원. 그러니까 반원이 그려지는 비율이나 이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비율이나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원래 이 녀석의 길이 직사각형의 길이가 1이었잖아요. 그죠? 1이었던 길이가 x가 되니까 저 x가 바로 뭘 알려주냐면 비율을 알려줄 겁니다. 바로 닮은 비, 길이 비. 그래서 제곱비만 형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x면 네가 2x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x와 2x의 정보를 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소스가 항상 강조하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원입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활용하면 언제나 불변하는 불변량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중심을 잡아내면요. 불변량. 반지름이 언제나 얘는 2분의 1인가요? 그죠? 2분의 1이라고. 근데 그 2분의 1이 어디서도 접점 위치까지 끊어내더라도 2분의 1이라고. 자, 됐네요. 여기가 지금 x고 여기도 지금 x일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2 x가 되겠고요. 그 녀석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x 값이 2 루트 2분의 1이겠고요. 여기 이제 길이 b를 바로 형성하고 너의 공 b는 얼마야? 1 마이너스 제곱 b 8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주의할 점은 하나당 두 개씩 생기니까 넌 얼마? 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첫 항의 넓이는요. 2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녀석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반원이니까 원 하나 뺀 거랑 똑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그러니까 정리하면 2 마이너스 4분의 8일 거고요. 분자분모에 4를 곱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파인가요? 우리 3분의 8 마이너스 파이. 5번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1개, 그 다음에 숫자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숫자 3개, 3이 적혀있는 공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구별이 되네요. 그죠? 1 하나, 2 2개, 3 3개. 그래서 n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게 n개, 규칙성 있게 나열되어 있네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두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고요. 이 2개에서 2개를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네, 맞죠? 우선 그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3 2개에서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이렇게 2개를 뽑을 수 있죠? 맞아요? 4 2개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낼 수 있죠. 네, 맞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n 개에서 2개를 뽑아낼 수 있죠. 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문제의 어떤 이제 오류 아닌 좀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지금 보면 공의 모양과 이게 다 똑같잖아. 지금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러면 봐봐. 여기 2라는 게 2개가 있고요. 3이라는 게 3개가 있고요. 4라는 게 4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숫자, 크기와 모양은 같은 공이 하나, 2개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2개를 고르는 걸 EC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맞아? 그래서 얘들은 모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타당합니다. 모두 다른 공.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수정해서 다른 형식의 문제로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모두 다른 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똑같은 공 4개에서 2개를 뽑는 것은 한 가지지, 한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한 가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n의 값이 좀 다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한다? 모두 다른 공이다라고 생각합시다. 모두 어떤 공? 모두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고요. 됐죠?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모두 다른 공이야. 그럼 거기 1이 뭐 2가 2개. 이것도 뭐야? 2-1 이렇게 써야 되겠고 2- 이렇게 해야죠. 3-1, 3-2, 3-3. 4-1, 4-3, 4-4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됐죠? 자, 이때 두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 20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경우는 지금 조합적 상호방식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소위 그 하키스틱의 원리 등등등등을 활용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n 플러스 1, c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 그럼 정리하면 얘는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을 3팩으로 나누면 그게 얼마예요? 정리하니까 이게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족되는 n의 값을 구하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의 연속곱이 이쪽으로 곱하니까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족되는 n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5가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연속수의 곱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서는요.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재질이 다른 형태의 공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고요. 그래서 거기다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였고요. 21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합시다. 21번 문제가 또 좀 괜찮은 문제이긴 하네요. 자, 문제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그림 보시면 중심이 곡선 y는 자 21번이에요. 중심이 곡선 y는 루트 자 무리함수입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거기 위에 거 그림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위에서 이 a가 지금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무리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미결정 상태. 이때 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x축, y축에 접하게 그려져야 돼. 자, 그림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원의 개수를 찾으라고. 좀 그림이 좀 만만치가 않다. 그죠? 다시 이제 그려내면 저런 무리함수는 예측할 수 있다고. 근데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 사실상 원래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요. 네, 여기도 그려져야 되겠고, 뭐 엄밀하게 보면 여기 이렇게 네 군데서 이렇게 막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 녀석들의 중심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그냥 막 형성된 게 아니라 중심이 또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잡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자치는 근본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냐면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심의 좌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심이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도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 중심은 너와의 교점 위치라는 얘기죠. 너와 너와의 뭐? 교점 위치라는 얘기야. 교점 위치. 그래서 아이디어의 근간. 아, 그렇구나.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또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중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연립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이야기. 자, 어쨌든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그려드릴까? 자, 보세요. 저렇게 원을 직접 그려놓으니까 좀 더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렇게 무리함수 그렸으니까 무리함수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야, 말 이해됐죠? 이제 그런 얘기야. 자, 무리함수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다시 할게.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곡선 여기에 있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의 개수는 사실은 얘랑 얘랑의 뭐예요?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열 맞아? 그치? 너와의 교점의 개수.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그 교점의 개수 FA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너하고 만나거나 그랬으니까 너하고 만나니까 두 군데서 만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런 이야기.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가 지금 한 군데서 만나잖아. 그죠? 자, 다시 봐봐. y는 x. 이게 지금 뭐의 자치냐면 내가 원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고요. 마이너스 x. 그럼 내가 원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란 말이야. 그럼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지금처럼 있어서 뭘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원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문제 다시 보세요. 그렇게 되는 원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고요.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더 위쪽으로 그릴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렸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럼 얘가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니까 그런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두 개가 될 것이냐? 그럼 언제 두 개가 되다가 말아버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봐요. 하나의 교점이에요. 결국엔 여기 보시라고요. 극단적인 거. 내가 이 점을 지날 때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순간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열 맞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순간 또 두 개가 된다고. 그럼 어디까지냐면 여기 봐. 제가 지금 여기도 하나, 둘이야.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그려내면 한 점, 두 점이 된다고. 자, 어딜까요? 여기가 지나는 순간이 바로 끝나는 순간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 요 순간이 바로 뭘까? 자, 위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순간이 끝이라고. 끝.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보면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안 돼. 하나밖에 안 되다가 어느 점? 여기라도 볼까요? 어느 점을 지날 때 이 녀석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 접하는 순간을 보시면요. 하나.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쭉 넘어가.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경우 접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순간 위로 갈 때, 그 다음에 너의 어떤 경우 이제 밑으로 작거나 같을 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지날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다시 마이너스 1,1이니까 1. 그럼 A. 자, 이 값이 뭐예요? A가 1인 경우죠. 맞아? 그럼 A가 1인 경우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보다 어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1인가요? 맞죠? 그런 이야기. 다시. 마이너스 1,1이죠? 잘못 말했네요. A 다시. 맞나? 그쵸. 다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그 순간에 몇 군데? 두 군데서 만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A가 1일 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 경우는 접하는 경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Y는 X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Y는 루트 중간에 약간 횡설수설했네요. 플러스 A가 연립된 게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A가 X가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이고요. 얘가 X 마이너스 A가 되죠. 맞죠? 자, 그런 상태.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왜 이래. 루트, 그죠? 그럼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란 말이야. 정리하면 너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가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그 상황이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4 A제곱 얼마? 플러스 4 판별식이다 지금.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4. 이 녀석이 0이 되는 그 순간보다 커질 때 위쪽으로 갈 때라는 상황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 그럼 정리하시면 넌 지워져. 그럼 4A야. 네가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이제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접하는 순간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야 이제 두 군데 이상씩 생기는 거라고요. 맞죠? 그런 이야기. 말을 잘못했네요. 그죠? 왜 이러죠? 접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포함이 또 돼야 되겠네. 뭐 이런 식이야. 됐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있겠고 0이 있겠고 1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걸 문제를 보다 보니까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게 독특해. 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점이
어디? 원점에서 만들어졌어. 맞나요? 그죠? 여기 지우고 하면 이쪽에서 설명해볼게요. 잠깐만 싹 지울게요. 잠깐만요. 정리해보고요. 자, 마무리 다시 가볼게요. 지금 A가 어떤 경우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A 값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여기서 등호를 놓칠 뻔했네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접하는 순간이니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그때 두 군데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게 독특해.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로그 함수를 그려내면요. 어떻게 그려낼까요?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값도 0이니까 이거 원점을 지난다고.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와 여기서 만나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교점이 비록 두 개이지만 만약에 너를 봐. 이렇게 그려지는 놈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놈도 있어서 교점이 두 개가 맞아.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점이 뭐였냐면 원의 중심이었다고요. 맞아? 그런 원의 중심은 너. 맞아? 그죠? 중심이 원점. 이게 지금 잘 봐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중심이 원점이고 이제 반지름이 살아있지 않은 놈이 된다고. 왜? 중심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야.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걸 놓치기가 딱 좋네. 그래서 너는 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조건이 빠져야 돼서 가장 큰 함정거리가 이 안에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 엉망인 그림이긴 한데 좀 다시요. 엉망인 그림이긴 한데 좀 다시 그려보면 y는 x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녀석과 일단 마이너스 1을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처럼 그려지는 누구예요? 이런 무리함수 형식으로 문제를 시작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 들어요. 그래서 너와 너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다라는 이 패턴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조건에서 함정이 뭐냐면 A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족되는 A 값은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요. 0하고 1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합 1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1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21번이었습니다.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뒷부분은 좀 약간 함정? 그리고 누구나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보기에 0이라는 그 보기를 집어넣는 순간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26번 갖고 갑시다. 26번 문제예요. 자, 보시면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거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AN과 BN의 곱은 0이란 말이야. 그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 보시면 BN분의 AN의 극한도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적에 뭘 찾아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AN 플러스 AN 플러스 BN분의 4 AN 플러스 5 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이 모양이 그대로 와 있지가 않다고. 딱 봐도 BN분의 AN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AN분의 BN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AN, BN의 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조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